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매일같이 민감한 촉수를 대고, 거의 뭐 1시간 단위로, 또는 때로는 분 단위로 뭔가 분위기 변화를 늘 감지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금 과장하면 판세가 뒤집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민주당 쪽은 난리가 났다는 판단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범보수 쪽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군요.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다른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 오늘 월요일인데, 물론 그 연휴 기간이긴 합니다만, 월요일이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의 정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유의미할 만한 것은 정권 교체, 그러니까 즉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당선돼야 한다는 그러한 답변하고, 정권이 연장돼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보수 쪽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제 양쪽의 의견이 있다고 할 때 그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었는데, 그 격차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 하나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권 연장, 국민의힘 당 지지도, 그 다음에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도, 이것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얼굴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결과를 화면 모니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46%대 주춤하고 있다. 물론 주춤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수 단일화, 그 가능성 덕분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리얼미터 의뢰로 5월 1주차,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조사를 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사법 리스크 부활로 하락을 했다. 보수 단일 후보는 한덕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보적인 응답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굳은 자라고 보는 사람은 이재명과 이준석 두 사람이고요. 물론 이재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5월 말 이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 이재명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그리고 이준석 역시 나중에 범보수 단일화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실시된 여론조사니까 3자 대결, 왼쪽에 있는 건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바른 쪽에 있는 건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문수하고 붙어도 46.6, 한덕수하고 붙어도 46.5, 0.1%포인트 차이지만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한덕수는 김문수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7%포인트 더 경쟁력이 있는 한덕수 후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덕수 후보가 하고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이준석의 몫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은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활로 소폭 하락을 했다. 즉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활됐다. 그래서 보수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문수는 27.8%, 그래서 4.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은 7.5,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이준석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은 4.3%포인트가 떨어진 46.6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 있던 표가 김문수 쪽으로 고스란히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는 18.8. 그런데 우리는 호세를 봐야 됩니다. 그 전주에는 27.6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이재명 대 김문수가 지난주에는 27.6이었는데 이번 주에 18.8, 무려 9%포인트 이상 줄어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은 46.5, 그리고 한덕수는 34.3. 이게 한덕수 34.3. 그래서 이재명과 한덕수의 격차는 12.2.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는 18.8. 이재명과 한덕수의 격차는 12.2. 따라서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6.6%포인트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냐? 일단 이재명은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하락을 했다. 그리고 한덕수는 출마 선언을 했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의 컨벤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4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파기환송, 한덕수의 출마 선언, 보수 진영 단일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이 4가지 요인이 합해지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꺾이고 있고 반면에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덕수의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도층을 좁혀서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52.1, 김문수는 20.3, 한덕수는 2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여전히 큰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 후보들 내부적으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8%포인트 중도층의 소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대선 보수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단일 후보로 보수진영에 한 사람을 내세울 때 누구여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덕수는 30.0, 김문수는 21.9. 그래서 역시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물었을 때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약 8%포인트, 정확하게는 8.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49.7, 김문수가 24.2, 그래서 2배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가 일찌감치 경선에 참여를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한몸이 되어서 한덕수가 경선을 치렀다면 지금 나온 지표로만 봤을 때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2배 앞서는 강세로 최종 후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이것이 바로 지난번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경선 때 바로 일반 여론과 국민 당원 투표로 했지 않습니까? 일반 여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는데 그 기록에서 한덕수는 김문수보다 2배 강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덕수의 중도 확장성, 이 중도 확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앞선다, 높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 후보 없음이 4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0, 이렇게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세 번째, 향후 단일화 방식, 그리고 한덕수가 국민의힘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이 여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변인이다,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한덕수의 중도 확장성이,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 한덕수의 중도 확장성이 김문수보다 앞서 있다. 그런데 여전히 유보적인 응답이 많다. 48%에 이른다. 그래서 향후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당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게 대선 판도의 변수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정당 지지도, 이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정권 교체 여론 51.5. 그런데 이것은 추세로 보건대 앞선 주간보다 5.3%포인트 하락을 했다. 그런데 정권 연장은 42.8로 5.1%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두 의견 간의 격차는 8.7%포인트다. 그런데 앞선 주간에는 19.1%포인트였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권을 교체할까요?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정권 교체가 옳습니까? 정권 연장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난주에는 그 의견 사이의 격차가 20%쯤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9%로 돌아든 겁니다.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 4.7%포인트가 떨어져서 42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무려 7%포인트가 뛰어 올라서 41.6. 양당 간의 격차는 0.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시킨 것 등등이 이 망나니 칼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드디어 민주당의 본질을 뒤늦게 파악을 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 투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뜨거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려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놓으면서 일단 보류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민주당은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부활했다. 커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락세다.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가 있다. 경선 컨벤션, 전당대회 컨벤션. 그리고 한덕수가 등판을 했다. 그리고 보수 진영 안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하니까 좀 머리 아프시죠? 그러나 이 숫자가 각도로 본 이 숫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나오건 다음에 보이고 있는 행태들.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뭐 내부적으로 크게 지금 충격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태들. 사법부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선전포고를 하고 대법관 10명을 다 탄핵을 하겠다. 조의대를 내란 뭐 종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세가 뒤집히는, 지금 뒤집힌 건 아닙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도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토세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